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네, 여러분과 기초 특강으로 쭉 만나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걷어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과 함께 검정고시에 나오는 영어 영역들 다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꽤 많은 시간의 문법 영역을 같이 할애해서 만나봤고요. 또 이어서 생활 영어 그리고 독해 만나봤습니다. 오늘 최종 마지막 이 시간은요, 어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필수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문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생활 영어를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독해를 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 어휘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으로 사실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부분이 어휘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 자주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들을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필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굉장히 어려운 무슨 의학 용어라든지요. 아니면 무슨 법률 용어라든지요. 이런 걸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진짜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어휘,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그 필수 어휘들을 달달달달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 잘 아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어휘로 만나느냐. 어휘도 문제가 따로 나옵니다. 단어 문제, 수거 문제, 그리고 고졸 같은 경우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는 속담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오며 또 우리가 이거를 정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교환 출력하셨죠? 미리 먼저 문제를 풀고 들어오셨다면 더욱더 좋고요. 아니라면 나중에 혼자 한번 깨끗하게 교환만 딱 출력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막 필기하고 그럴 거니까 수업이 끝난 뒤 나중 복습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출력해서 문제로 스스로 풀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해드리며 어휘 문제 어떤 게 나오는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히 우선 먼저 우리말 뜻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요? famous, 유명한 우리는 다 아니까요. famous, 독특한, 친절한, 편안한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줄 친 famous가 유명한인 것만 알면 사실 끝.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석도 해보죠. He is, 그는 뭐뭐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A very famous singer,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And, 그리고 자, 그는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요? A lot of fans, 많은 팬들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는 famous, 유명한, 끝. 다음 또 볼게요. 역시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 뜻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정답을 콕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요. boring, 지루한. 너무나 간단하죠. 그렇죠? 즐거운, 무서운, 놀라운 아니잖아요. 나는 들었다. 이 영화가 it's boring, 지루하다고 들었다 라는 겁니다. So, 그래서 말이야. I don't wanna watch it.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다음 또 볼게요. 역시 popular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예의 바른, 용기 있는, 인기 있는, 전통적인 중에서 당연히 popular, 인기 있는 이것만 알면 정답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다음은요, 보고 있습니다. 자, 비동사와 ing, 현재, 진행, 시제로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TV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또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1번 문제로 첫 번째부터 다음 밑줄 친 이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완전 고맙죠. 왜? 너무 쉬우니까요. 그쵸?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너는 말이지 뭐뭐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공손해야 돼. 공손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죠. 진짜 정말
검정고시에서 잘 나오는 그 어휘만 외우면 너무나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네, 명랑한 성실한 정직한 아니죠. 다음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고졸에서도 1번, 2번, 3번이 대부분 어휘 문제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중졸 살펴봤다면 고졸 1번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어휘의 난이도만 살짝 높아졌을 뿐이죠.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당신은 필요하다,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뭐를요? confidence,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그쵸? 논리력, 의구심, 창의력이 아닌 자신감. 자, 우리는 진짜 단어만 알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우리말 뜻 문제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이걸 보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가 나온다고 정말 여러분한테 confidence, 자신감을 주기 위한 저의 어떤 큰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금 나왔던 이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검정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혹여나 모른다면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또한 그런 그림, 큰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저의 의도를? 다음 또 볼게요. 역시 고졸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이언스 하면 과학을 뜻하죠. 과학은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뭐를? 많은 혜택을, 이로운 점을, 좋은 점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세상에. 네, 여러분들 혜택 골라주시면 됩니다. 규칙, 목표, 의미 아니에요.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도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가 데코레이트 하는 걸 도울 수가 있다. 꾸미는 거를, 장식하는 걸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with flowers, 꽃으로, 꽃장식하는 거, 꽃으로 꾸미는 걸 도울 수가 있다. 꾸미다, 2번 선택하면 됩니다. 구하다, 나누다, 옮기다랑은 전혀 뭐 아무런 의미 파악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 왜? 뜻이 아니니까요.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It's not easy. 쉽지 않다라고 하죠. 뭐가 쉽지 않냐면 to change, 바꾸는 게 쉽지 않다. An old habit,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왜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어렸을 때의 버릇이 3살 때의 버릇이 80까지 간다.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뜻 의미거든요. 그만큼 뭔가 오래된 습관 같은 거 바꾸기가 쉽지 않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었고요. habit 같은 경우에는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고졸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중졸, 고졸 보통 1번에 해당하는 단어 뜻 살펴봤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단어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2개의 단어가 묶여져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프로프가 뭔지 우리가 이걸 알면 충분히 정답을 선택하기 쉽죠. 그렇죠? 자, 프로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 무슨 의미인가요?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녀는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The trip, 그 여행을요. Because of,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에죠. Heavy rain, 뭐예요? 엄청나게 심하게 내리는 비, 폭우라고 하죠. 폭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만약에 뜻을 프로프를 몰랐다라고 해도 우린 유추해서 풀어야 돼요. 어떻게? 그녀가 프로포했어야만 해. 트립을 여행인 거 알잖아요. 그죠? Because of 뭐뭐 때문인 것도 아시죠? Heavy rain, 엄청나게 내리는 비 때문에 여행을 어땠을 것 같아요? 연기했을 것 같죠. 미뤘을 것 같죠. 네, 연기하다 고르시면 됩니다. 계획하다, 기록하다, 시작하다 뭐가 적절한 건 없죠. 하지만 완벽하게 기억합시다. 프로, 연기하다. 다음 볼게요. 난 말이야 get along with 할 거야.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감탄하다, 실망하다, 경쟁하다가 아니라 어울릴 거야, 어울리다를 골라주세요. 내 친구들과 better, 더 잘 어울릴 거야. this year, 올해는 이거예요. 올해는 내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야지. 이건 역시 만약 혹여나 get along with 라는 이 표현의 뜻을 몰랐다고 해도 그냥 잘 생각을 하면서 답을 충분히 누구나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반 친구들이랑 올해는 더 잘 감탄할 거야, 실망할 거야, 경쟁할 거야. 에이, 그것보단 어울리다지. 허나 완벽하게 기억합시다. get along with, 어울리다.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take care of 나왔습니다. take care of 하면은 무슨 뜻,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쵸.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뜻,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It's so kind of you. 자, 너 참 친절하구나. 자, 네가 뭘 했는데? To take care of my cat. 내 고양이를 돌보다니, 보살피다니 너 참 친절하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o take care of 하는 사람이 you, 너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of you를 넣었다.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여러분은 딱 분석을 하면서 되게 친절하구나. 너는 내 고양이를 돌보다니 라고 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돌보다 확인 완료.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 건데요. participating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혹여나 오늘 지금 함께하는 이 어휘들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참가할 거래요. 서울 마라톤의 다음 해에. 이것도요, 여러분. 만약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다음 해에 서울 마라톤에 노력할 거야, 성공할 거야, 개최할 거야, 참가할 거야. 뭐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참가할 거야, 참여할 거야가 제일 자연스럽죠. 그래요. 이제 3번 같은 경우 고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것도 요 유형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햇빛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샥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거죠. 그렇죠? 그 결과 그 집은 어떻습니까? becomes warm, 따뜻해진다. 햇살이 쫙 들어오면 집이 따뜻해지겠죠. 그 결과 햇살이 쫙 창문 통해서 들어와서 그 결과 집은 따뜻해졌어요 라는 의미로 따뜻해집니다 라는 뜻의 의미로 가셔야겠죠. 그렇죠? As a result, 그 결과, 결과적으로 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많은 온라인 레슨들이 무료예요. 게다가, 그죠? besides, 게다가 2번 고르시면서 당신은 그거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 되셨나요? In fact, 뭐예요? 사실은, 사실상, in fact, 사실은, 사실상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상, 그죠? 스마트폰은 말이죠. 컴퓨터를 많은 방면으로 좀 대체를 한다, 대체를 해왔다, 대체를 했다. 뭐 요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act, 사실상 꼭꼭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어휘, 우리말 뜻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드라이브를 2시간 하고 와서 2시간 해가지고 우리는 at last, 결국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결국 마침내라는 뜻, 의미를 고르시면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중졸 1번, 고졸 1번의 대개 대부분 한 단어 딱 놓고 다음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고요. 그 다음 고졸 2번, 고졸 3번도 얘기 드렸는데 고졸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뭔가 2개의 단어가 한 덩어리처럼 취급되는 그것의 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게다가 그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고졸 1, 2, 3번 어휘에 많이 나오는 것들 또 중졸 1번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뜻에 관련된 어휘 찾기 문제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어휘 문제 유형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유의어와 반의어인데요. 자, 여러분 유의어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단어의 뜻이 서로 비슷한 말을 우리는 유의어라고 부릅니다. 반의어는 그쵸? 서로의 뜻이 반대되는 말을 반의어, 비슷하면 유의어, 반대면 반의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묻는데요. 거의 대개 대부분 이런 거는 유의어냐, 즉 뜻이 비슷하냐, 반의어냐, 정반대냐를 묻는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uy와 sell 무슨 뜻,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그쵸? 사다, 팔다입니다. 사다와 팔다는 당연히 반의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 2번 tell, speak 같은 경우에는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 의미예요. 즉 이거는 비슷한 뜻끼리 묶여져 있구나, 유의어구나 가시면 되고요. push, 밀다, pull, 당기다. 흔히 말하는 밀당이죠. 그렇죠? 밀다, 당기다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되는 뜻의 단어끼리 짝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반이어 관계. 자, 여러분 start, 그렇죠? 시작하다. 여기다 쓸까요? finish는요? 끝나다, 끝내다 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이어인 거 알 수 있겠죠? 134는 반이어, 2번만 유의어. 다음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 관계와 다른 것은 저 몰라요. 누가 win 그죠? 이겼는지 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기다 지다는 뭐예요? 반이어죠. 정반대되는 뜻의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 묻다와 대답하다가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건 정반대되는 거니까 반이어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egin, start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건요 시작하다라는 뜻 의미예요. begin, start 둘 다 시작하다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의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은 열다와 닫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다 닫다는 당연히 반대되는 뜻 반이어인 거 아시죠? 그리고 forget, 잊다, remember, 기억하다. 있다와 기억하다는 정반대되는 뜻 의미이기에 4번도 반이어, 134는 반이어, 2번은 비슷한 뜻 의미 유의어입니다. 또 가볼게요. 다음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 관계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자는 믹해요, 커요 라는 거죠. 믹큰, 그죠? 자, 그 다음 and a cat is small, 그죠? 고양이는 작아요. 큰, 작은, big, small은 반이어입니다. 반이어가 짝이 지어져 있구나 볼 수 있어요. fast, quick, 빠른 이라는 뜻 의미거든요. 자, 이건 둘 다 빠른 이라는 뜻 의미이기에 유의어가 짝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high와 low는 그쵸? 높은, 낮은 이라는 뜻 의미예요. 높은과 낮은은 누가 생각해도 정반대되는 뜻 반이어, 그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그리고 heavy, 무거운이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가벼운, 무거운은 당연히 반이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이거는 반이어, 반대되는 뜻이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요. same, different. 똑같은, different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다른 이라는 뜻 의미죠. 같은과 다른도 정반대되는 의미 반이어구나. 이거 확인하시면서 정답 fast, quick, 유의어 1번 선택하면 된다. 다음 중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new, old. 그쵸? 새로운, old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된, 낡은 이런 뜻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old and new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쵸? 자, new와 old는 반이어구나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good, bad. 그쵸? 착한, 좋은, 뭐 bad, 나쁜 이라는 뜻 의미니까 정반대되는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glad, happy 같은 경우에는요. glad 한 거. gla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이거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널 만나서 기뻐, 행복해, 좋아 다 이런 뜻 의미거든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 뭐 기쁜이라든지요. 그 다음 자, 쌍비읍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빠르게 쓰느라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아시죠? 쓰는 거 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자, 행복한 지금부터 조금 더 유의해서 써보도록 하죠. 네, 기쁜, 행복한은 다 뭔가 기분 좋은 경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둘 다 기분이 좋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lean, dirty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clean은 깨끗한을 뜻하고요. 그리고 dirty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을 뜻하므로 이거는 반대되는 뜻이 짝이 지어져 있구나. 반이어구나. 1, 2, 4는 반이어. glad, happy 같은 경우엔 유의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다 아시겠죠? 중졸 과정에서도 의미 관계로 비슷한 뜻끼리 짝이 지어져 있는 유의어냐, 정 반대되는 뜻이 짝이 지어져 있는 반이어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졸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중졸과 고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꽤나 많거든요. 어휘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죠. 그쵸? 자, 여러분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요.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쵸? 그런 문장인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뭔가 놀고 싶기도 하고 뭔가를 먹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눕고 싶기도 하고 더욱더 재미난 막 얼굴만 봐도 너무나도 꿀재민 뭐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되게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을 싹 다 물리치고 인내하며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과는 누구보다도 달 겁니다. 왜? 열공을 했는데 당연히 보상이 따르고 있죠. 따르겠죠. 그쵸? 따를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쓴 그리고 sweet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이런 뜻 의미이기에 쓴과 달콤함은 정반대되는 뜻 반이어라는 거 요거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아까 new와 old 나왔죠. 그쵸? 새 것인 오래된 네 그렇기에 이거는 반이어인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요. clean, dirty도 아까 나왔습니다. 깨끗한, 더러운, 반이어. fine, good 같은 경우에는 다 뭐예요? 그쵸? 이거는 좋은이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거는 유의어예요. fine, good 다 좋다는 거잖아요. easy, difficult 같은 경우에는 easy, 쉬운. difficult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가끔 different이랑 헷갈리던데 difficult. 네, 이거는 어려운이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어려운은 당연히 반이어죠. 그쵸? 즉 1, 2, 4는 반이어고 3번은 그쵸, 유의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full과 empty만 알아도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full 한 거는 가득하다는 거,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empty, 빈, 텅 빈이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텅 빈 가득한은 당연히 반이어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자, 물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자,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컵에 물이 들어있거든요. 자,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보고 자,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 자,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절반이나 가득 차 있네 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또 누구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정확히 좀 절반을 그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누구는 또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이 절반이 비어있네? 반이나 비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도 누구는 반이 가득 차 있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물이 반이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비었잖아. 반밖에 없잖아. 결국엔 이런 의미죠. 우리도 얘기할 때. 이걸 놓고 진짜 말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두 부류로 나뉩니다. 와, 물이 반이나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이 반이나 가득 차 있잖아. 가득한 이 물의 부분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마셨거나 버렸거나 흘렸거나 해서 없는 이 부분을 보고 물이 반이나 없잖아. 그죠? 반이나 비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거죠. 포지티브한 사람이냐 네거티브한 사람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대할 때 긍정적인 걸로 하면 훨씬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좋다. 우리 뇌는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보고 들었는데 뭔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내가 얘가 너무 싫어. 그래서 막 너무 싫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남에게 타인에게도. 뇌는 그거를 자기한테 한다고 듣는데요. 뇌에게. 그래서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긍정적으로 그걸 보고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요 정도 반응이라도 그거 하는 거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와 좋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막 나를 속이고 억누르고 막 좋다 하면 그게 더 힘이 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런 같은 현상을 봐도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이 뇌도 매일 좋은 말만 듣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더 삶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드려보면서 자 여기서도 빈과 가득 찬 우리 이렇게 좀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자 높은 낮은 아까도 만나봤어요. 그쵸? 그 다음 hot, cold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차가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카페에 갔을 때 뭐 커피 시키거나 그럴 때도 아시잖아요. 그죠? 뜨거운 찬. 그리고 tiny, small 같은 경우는 뭔지 아세요? 그죠? 아주 작은이고요. small, 작은이에요. 아주 작은, 작은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라고 할 수 있기에 정답 3번이고요. fast, 빠른, slow, 느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이어구나. 따라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되셨죠? 네, 좋습니다. 유의어, 반의어 살펴봤습니다. 이건 말고도요. 상위어와 하위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할 때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자, 가령, 상위어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냐면 여러분, 뭐 해볼까요? 꽃,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위어는. 자, 상위어는 무엇이다? 꽃이다. 꽃. 그러면 이 하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단어인 해바라기, 장미, 백합, 그죠? 국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상위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위어에는 곰, 여우, 돼지 이런 게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수학, 음악, 과학, 영어 뭐예요? 과목이죠.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몸, 색상, 과일 아니잖아요. 다음 또 볼게요. 네, 그럼 여기도 밑줄 친 단어를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푸드는 음식, 그쵸? 푸드는 음식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피자는 음식에 포함이 되죠. 상위어, 하위어라고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말은 동물에 포함이 되죠. 같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채소, 그리고 양파 나왔는데요. 양파는 채소에 포함이 돼요. 야채에 포함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 4번으로 잠깐 갈게요. 감정, 행복입니다. 행복은 감정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다른 지금 표시한 1번, 3번, 4번은 상위어, 하위어예요. 허나, danger, safety 같은 경우에는 위험, 안전 이런 뜻,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과 안전 이렇게 적어보면서 상위어, 하위어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2번은 지금 상위어, 하위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상위어, 하위어로 푸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상위어, 하위어 문제도 풀어보며 이제는 거의 대부분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우리 바로 속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속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속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안다면 이거를 외워서 안다면 그냥 이거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여행인데 굉장히 좀 긴 거리를 가야 하는 그 여행도 싱글 스텝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무슨 뜻,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먼 거리로 여행할 때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검정고시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와 함께 지금 이 기초 영어부터 그렇죠? 1강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뛰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이룰 수 있다라는 뜻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 알고 계시죠? 네,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정답 4번인 거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걸 좀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기를. 그쵸? 돕고 싶어요. 어려움에 처한 애들을. 좋다. Do you have any ideas? 뭐 생각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묻는 말에 팔 거라고 하죠. 네, 오래된 옷이라든지 뭐 의류를 팔 거래요. 자, 그리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애들한테 좀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But it's not going to be easy. 뭐 쉽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해서 어려운 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이룰 수 있다. 오죽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은커녕 지금 완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 즉 검정고시 영어에서 다 합격하실 수 있다는 자신감 다시 한번 뿜뿜 드리면서 다음 문제 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two has 머리가 두 개라는 거죠. 그게 어때요? better 낫다는 거예요. than 뭐보다 낫다라는 건데 one 하나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다. 그럼 백지장 같이 가벼운 그런 종이도 맞들면 낫다라는 뜻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바로 혼자보다는 두 명이 함께 생각하는 게 낫다. 나 혼자 낑낑 막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명 더 누군가가 친구가 와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보다 두 명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 준우야 너 뭐 하는데? 라고 했더니 나 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It's too difficult for me. 나한테는 너무 어렵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좀 해결을 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둘이 하면 하나보단 낫겠지. 혼자보다는 두 명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낫다를 정답으로 딱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볼게요. 역시 여러분들 여기 밑줄 친 표현의 말 잘 보면 되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4번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콕 찍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나 말이야 다음 주에 독일에 가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내가 따라야 될 거 조언 같은 거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advice 조언, 충고라고 하는 뜻 의미거든요. 기억해. 자, 뭐 할 거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의 감자를 자를 때 그죠? 그거를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 나이프 말고 포크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그 독일의 어떤 문화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독일의 다이닝 문화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즉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야 한다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도 또 해당하는 그런 속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t's never too late to learn 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배움에 늦은 때는 없다. 정말 진짜 여러분들한테 딱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이 제한이 없죠 따로. 그렇기에 그냥 진짜 10대 청소년 분들도 수업에 임해주고 계시고요. 기타 또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라는 게 다 우리 누구에게는 있으니까 나만의 어떤 사연. 그래서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혹은 50, 60, 70대 분들까지도 수업에 임해주고 계시고 또 수험생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시험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때 어떠한 사연이 생겨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공부가 너무 싫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나중에 뜻이 생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에 배움에 늦은 때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검정고시 강의로 만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냥 만학도신 분들도 뭐 혹은 뭐 10대인 분들도 어느 누구도 다 그냥 배움 앞에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저고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고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도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진짜 합격까지 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로 강의로 만나고 있다는 점.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좋은 강의들로 만나 볼 거라는 거. 요것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뭐에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네, 정답도 1번이고요. 우리 요거 살짝 후 분석 좀 해보면은 항상 원했다는 거예요. 그쵸? 여행하는 거를 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랬더니 뭐가 문제인데 널 멈추게 하는 게 뭐라도 있니? 뭐 걸림돌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을 이제 가고 싶어 하는 친구한테요.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I cannot speak English. 영어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늦은 건 없다. 너 시작하면 되지. 영어를 배우는 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지.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했나요? 1강부터 시작했죠. 그쵸? 네, 여러분 정답 1번인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속담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어휘를 마지막 강의로 우리가 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처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졸 혹은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들, 즉 오늘 만나본 이 문제 속의 어휘들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달달달 외워서 내 머릿속에 저장 꼭꼭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어 뜻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 유의어냐 반의어냐 혹은 상위어냐 하위어냐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고졸 검정고시 영어에서는 이렇게 속담 문제도 나오는구나. 정말 오늘 배워본 이 많은 어휘들 문제 속에 있던 것들만 외우셔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 될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또 한 번 교환 출력하셔가지고요. 문제 풀어보시면서 정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라는 기분 좋은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서요. 여러분 고생 되게 많으셨습니다. 1강부터 오늘 이 시간 15강까지 수업 들으면서 모르는 점 혹은 혼자 복습하면서 모르는 점 생길 때 끙끙 앓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은 멘탈 관리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같은 경우도 제가 Q&A 게시판에 오시면 다 들어드리고 굿 리스너거든요, 나름. 그리고 또 조언도 해드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여러분과는 Q&A 게시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요거 다시금 좀 전달하면서요. 자, 여러분 1강부터 15강까지 들어봤으니 이제 할만하다 혹은 뭐 나의 목표 점수는 무엇이다 같은 그런 어떤 여러분만의 각오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 혹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다 여러분의 계획도 좀 짜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Q&A 게시판에서 나누시는 거 좋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저는 늘 항상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요. 진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